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칠봄이고요. 저는 김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저는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희 그 댓글 중에 그 슬로우 댄스님이 그 비영어권 콘텐츠도 추천해 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어떤 비영어권을 추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한테 아름답게 콜라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게.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를 또 할 만큼 저희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중화권 콘텐츠를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특구 주화인마에서 반갑습니다. 제작자 한치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린다고요? 거꾸로 뚫립니다. 네. 슬로건이 멋있네. 주아인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뜻인가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네. 저희 그 앞에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안 하면 이제 시작을 못 하겠어서 저희가 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팟캐스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야부라고 합니다. 저희 주아인마는 그 청취자분들 중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용이라는 옛날 무협소설 작가의 소설을 이제 모티프로 삼아서 중세 동아시아 뭐 역사나 고전 이런 철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런 인문 교양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박학다시. 오. 박학다시게 보여. 못 들어지는데요? 저희 방송은 그 김용 소설에 기생하는 방송인데 여기는 보니까 넷플릭스에 기생하는 그렇죠. 넷플릭스랑 맞아요. 왓챠에 네. 진행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넷플릭스가 중화권 컨텐츠가 매우 부족하고요. 대부분 이제 미국 드라마 뭐 좀 물론 이제 인도나 뭐 이런 스페인이나 태국 이런 다양한 3세계의 나라들의 컨텐츠를 엿볼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데 정작 중국, 일본 쪽 컨텐츠가 매우 적어서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작품들 넷플릭스에 다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 중에 뽑아왔어요. 그래도 이제 옥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기대가 네. 되네요. 저는 이제 다들 생각보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뭔데요? 무겐도. 무간도. 영어로는 Infernal Affair라는 제목인데 네. 무간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네, 저는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어릴 때 봐가지고. 90년대 중반 이후생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 유덕화, 양조위. 라고 말하면 보통 아저씨들은 오라는 반응이 저도 얼굴은 알아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네, 그리고 조연은 황추생이랑 증주희라는 분이 맡았는데 이게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가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홍콩 느와르의 계보가 있어요. 영웅본색, 뭐 천장지구, 서별상홍 뭐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홍콩 느와르 장르에서 최후의 홍콩 느와르 장르다. 최후의 홍콩 느와르 영화다. 최후의. 예, 최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일컬어지는 게 무간도 트릴로지. 그 중에서도 저는 무간도 1편만 이제 다루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2편, 3편도 재미는 있거든요. 네. 예, 단 2편은 이제 1편 전에 프리퀄 느낌이고 3편은 1편 이후의 어떤 후일담, 설정 보충 같은 느낌이라서 재미는 있지만 뭐 그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편만 네. 보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멋있다는 게 이제 저희 추천 이유입니다. 영화가 멋있어요. 맞아. 네. 어떤 멋이 있나요? 물론 얼굴 멋있는 거는 어떤 저는 간지. 알고. 이때 홍콩은 막 97년 홍콩 반환 직후의 홍콩이라서 자본주의 냄새가 아주 짙게 그 영국령 홍콩의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 홍콩의 풍경들이 아주 멋있는 샷과 정말 멋있는 그 구도로 찍혀져 있고요. 그 음악이 아주 죽이는데요. 맞아. 음악 초반에 나오는 레코드 가게 그 가게에서 나온 뭔데? 너무 유명한 너무 건가요? 좋아요. 그 진공관 앰프로 그 양주희가 유덕한테 들려주는 음악 그거 완전 걸작이. 그 채금이라고 그 제목이 피유망 적시광이라고 그 잊혀진 세월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노래인데요. 뭐 그런 이제 멋있는 소위 말해 간지가 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용은 뭐 대충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경찰과 조폭이 있는데
이제 유덕화가 원래 조폭의 부하예요. 그리고 양조위는 경찰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스파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서로는 그걸 모르죠. 근데 그 둘이 경찰 학교에서 같이 훈련하다가 이제 양조위는 이제 불려와가지고 너는 이제 조폭에 잠입해가지고 조폭인 척하면서 경찰에 정보를 흘려라. 그리고 유덕화는 조폭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넌 경찰에 들어가서 경찰이 된 다음에 나한테 정보를 알려줘. 서로 정보전을 시작하죠. 근데 유덕화와 양조위는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정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우정 오묘한 그 교감이 있죠. 마지막에 근데 우정과 견제가 이제 그 균형이 멋있어요. 그 긴장감이 넘치죠. 그리고 초반에 태국 마약 밀매하는 태국 마약 밀매 현장에서 유덕화는 이제 유덕화대로 경찰 소속으로서 경찰이 언제쯤 갈 겁니다. 뭐 이렇게 계속 정보를 조폭한테 찌르고 양조위는 경찰 소속으로서 근데 조폭의 부하죠 지금은 팔에 깁스를 했는데 이걸로 모르스부호를 계속 보내요. 맞다. 생각난다. 하면서, 하면서 지금쯤 오시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서로 정보를 흘리니까 이제 서로의 조직이 이제 우리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긴장선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 장면이 조금 복잡한데 그것만 넘어가면 영화가 급물살 타면서 끝까지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하고 몇 년 있다가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그래? 너무 재밌어. 진짜 최고야. 정말 저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뭐 그 전에 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야 이렇게 재밌다니 이러면서 진짜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간지 폭발이고 너무 그 음악이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 분위기가. 쓸쓸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끝장나서 그때 이후로 양조위가 뭐 그 이후에도 멋진 작품들 하고 그 전에도 멋있는 걸 했지만 저는 무간도의 양조위는 정말 최고였다는 생각이. 약간 수염 기르고 네. 약간 허술근한 양복 거칠어 보이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장르 중에 브로맨스라고 있잖아요. 그쵸. 약간 브로맨스예요? 이게 브로맨스, 로맨스까지는 아닌데 남자들 사이에 어떤 오묘한 이런 교감, 맞아, 케미, 맞아. 서로 적대적인 이런 관계인데도 서로 묘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이게 약간 왜냐면 선악을 스파이니까. 넘어선 회색지대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둘 다. 너도 나 같은 신세구나 맞아. 라는 동병상련. 이게 이제 무간도 영화 시작할 때 그 열반경이라는 그 불경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한 부분이 인용이 되는데 하여튼 그 무간지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옥 중에 제일 최악은 무간지옥인데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여기에서 내가 이 상황에 gat혀 있는데 이 경찰의 스파이로 잠입한 조폭이나 조폭의 스파이로 잠입한 경찰이나 그 경찰이랑 조폭 내부에서 얘네들이 스파이로 보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신분증명을 안 해주면 그냥 진짜 조폭이 되고 진짜 경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끝없는 고통.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홍콩 반환 이후에 홍콩인들이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이랑 합병이 됩니다. 저희는 공산주의 뭐 저희 지도자가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그런 끔찍하지. 어떤 그런 어떤 막막함, 콘돈. 이게 저승의 지옥이잖아요, 원래는 불경에서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이승에서의 어떤 지옥적 상태. 그래서 저는 이 이승에서의 지옥이 뭐냐? 이게 헬조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 무간도를 한국에서 만들면 이거 헬조선이라고 하면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양 콘텐츠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유명하게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디파티드라는 디카프리오. 맞아. 맷 데이먼과 이제 했었죠. 디카프리오가 이제 양조위 역할. 양조위 역할. 맷 데이먼이 유덕화 역할로 하는데 톤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무간도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각본만 받아서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원작이 좋더라. 난. 원작이 디파티드도 100배 낫죠. 다 보셨어요? 그것도? 안 봤어요. 저. 디파티드는
저는 하도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볼만은 해요.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이제 그래요? 디파티드와 이제 무간도의 차이는 디파티드가 좀 더 경쾌하다 그래야 되나? 액션물이죠, 좀 더. 네. 사용하는 음악도 좀 당대의 팝송과 이제 어떤 경쾌한 음악들 이라고 해서 이제 마틴 스코세지 감독 영화가 좀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갱스터 영화 원래 많이 만드는 이건 감독이지만 아이리시맨은 재밌게 봤는데. 그거랑은 조금 톤이 다른데 아무튼 보실만은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보실만한데 역시 여기서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대로 무간도가 짱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까고 싶은 얘기는 네. 2012년에 한국에서 신세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 흉내낸 거 아니야? 무간도를 너무 얘기 베껴서 많이 제가 아 진짜요? 보고 와 이거는 너무했다 좀 싶었는데 한국 평론가들의 평론 점수가 되게 높아요. 아시다시피 신세계에 신세계는 대해서. 뭐 무간도와 비슷한 컨셉도 사실 같잖아요. 완전히 똑같죠. 너무 좋아해서 오마주한 건 아닐지. 감독 자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평론가들이 너무 좋아해서 신세계는 뭐 무간도와 동일선에서 출발했지만 그걸 넘어섰다. 뭐 네, 그건 솔직히 아니다. 신세계를 안 봐가지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다. 신세계가 황정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황정민인가? 황정민도 나오고 박성웅 나오고 네. 이정재랑 예. 이정재.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신세계가 왜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국이 치안이 너무 좋습니다. 총기도 소지 허용이 안 되고 이게 네. 현실성이 없어요. 마약도 네. 그들만의 리그군요. 네. 이게 막 무간도 진짜 홍콩 좀 이때 좀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홍콩 루아르 배경 막 삼합회 막 위험하잖아요. 디파티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어떤 총기 갱스터. 들고 다니고 막.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한국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서사랑 뭔가 치안이 되게 좋은 밤거리를 아무런 뭐 물론 좀 두려움은 있겠지만 좀 밝은 데는 좀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뭔가 갱스터 영화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영화적 상황이 벌어질 법한 어떤 컨텐츠 영화들을 이렇게 편하게 한국 치안이 좋은 한국에서 넷플릭스로 보면 최고다. 뭔가 신세계 같은 영화를 만들려고 했으면 이제 시간을 돌려서 일제 시대로 가든지 이제까지. 좀 강력한 치안이 안 좋은 시대.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무간도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저도 진짜 좋아해요. 사람 너무 죽이고 멋있어. 막 잔인하고 미쳐버린 영화 아니에요? 액션이나 이런 영웅본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아. 거라서 훨씬 좋아요. 진짜 세련됐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한치님의 그 넷플릭스와 왓챠에 올라와 있는 무간도를 한번 들어봤고요. 참고로 디파티드와 신세계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아, 네, 비교하는- 제가 깐 점을 한번 공부해 보셔도 괜찮겠네. 네, 이- 좋네요. 뭐 비교하기 딱이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 베스트 키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 가라데 키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 일본의 무술이잖아요. 네. 이제 2010년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된 이 가라데 키드는 한국어 제목 베스트 키드는 이게 일본 배경이 아니라 중국 문화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쿵푸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주인공 소년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흑인 배우 윌 스미스의 아들이에요, 친아들. 그 제이든 스미스라고 그 아들이 이제 엄마랑만 이제 둘이 이제 지내다가 중국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 또 힘이 약하니까만 거기 쿵푸 소년한테 매일 얻어터지고 막 따당하고 그러다가 그 사부 중국인 이제 무술 사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무공을 익혀서 이제 성장한 내용인데 중국인 무술 사부가 누구냐? 성룡. 그래서 이게 성룡이라는 배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워낙 이렇게 실감 넘치고 사실적인 이런 어떤 현대적 그 무공 찐따였던 아이가 무공을 익혀가지고 성장한다라는 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뻔한 서사임에도 그 계속 보게 되는 어떤 이런 고전적인 그 스토리텔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드라마틱한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무공을 어떤 식으로 익혀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지를 원리적으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 조포 격투처럼 그냥 싸우고 막 강목 휘두르고 총으로 내지르고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무공을 기술적으로 익히고 수련하고 연습해서 상대를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하듯이 친절하게 묘사해 준다는 게 이런 장르물을 볼 때 즐거움입니다. 이 성룡에게 그 어떤 이런 무공을 그 수련받는 과정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제이든 스미스라는 이 주인공 아이가 막 집에 들어가면 그 남자애들 있잖아요. 옷을 항상 이렇게 옷걸이 안 걸고 이렇게 바닥에 내팽겨치듯이 버리는 애들. 그럼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알겠다 그래고서도 매일 이렇게 항상 거기에다가 옷걸이에 걸지 않고 바닥에 버리고 그런 어떤 약간 좀 부모 말 잘 안 듣는 약간 그런 아이를 성령이 이렇게 일종의 인성교육을 겸해서 무공을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아이에게 이래요. 재킷을 일단 걸라고. 그 옷걸이에. 청학동이네요. 청학동. 그리고 건 다음에 재킷을 다시 내리라고. 성수련이구나. 재킷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킷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면 입어요. 그 다음에 재킷을 벗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재킷을 바닥에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바닥에 놓여진 재킷을 다시 집으라 그래요. 이 6개의 과정이죠. 바닥에 있는 재킷을 집은 다음에 다시 재킷의 옷걸이에 걸라 그래요. 다시 시작되죠. 6개의 과정이. 그 6개의 과정을 수만 번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재킷을 걸고 내리고 벗고 입고 뭐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방어하고 공격하고 상대를 피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이런 무공의 초식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수련을 시켜요. 디테일하다 되게.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의 이런 어떤 이렇게 모범적인 어떤 이런 삶의 훈련을 무공 초식과 연결시켜서 무학을 익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훈련을 시켜요, 성룡이. 그래서 이거를 수만 번 익히면서 이제 처음에 무공을 습득한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몸에 뱄어. 자동적으로 그냥 옷걸이에 옷을 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옷을 걸고 내리고 자켓을 입고 벗고 짚고 이러한 어떤 하나의 동작들이 몸에 배면 이게 자동적으로 상대와의 대결에서도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 6개의 단계만으로 몸을 움직이면 완전히 좀 루즈해질 텐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변주가 가능한 거죠. 어떤 반복을 통해야만 그거를 넘어서서 변주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패턴 속에서 변주된다는 얘기인데 이소룡이라고 유명한 그 무술가가 있잖아요. 배우이면서 그 사람 묘비명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경계가 없는 것으로 경계를 삼고 법이 없는 것으로 법을 삼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 법인 거죠. 패턴 속에서 패턴을 벗어나고 패턴이 없는 것으로 다시 패턴을 삼는다라는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이런 삶의 진리를 어떤 무학과 연결시킨 이런 다양한 이런 동아시아 문화적 베이스 위에서 이 헐리우드 이런 대중 상업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어제 이제 추천해 주신다길래 궁금해서 좀 봤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흥미로워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이제 끝까지 다 봤는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옷걸이 걸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이게 약간 그 상대하는 양아치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 성룡과 주인공이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으면서 이 승자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장면 전 너무 좋았는데 이거 되게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되게 멋있게 이 주인공이 끝까지 어떤 밀어붙여서 나가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 코브라 장면도 멋있잖아요. 코브라 장면도 멋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리지널에서는 그 나쁜 집단 오리지널 옛날 가라데 키드에서는 나쁜 집단 애들이 코브라 회라는 집단 소속이었거든요. 그걸 이름이? 오마주해서 그렇구나. 유튜브에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코브라 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 가라데 키드의 후속작입니다. 그건 드라마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넷플릭스 마찬 아니지만 추천드리자면. 미국에서 지겹도록 계속 변주되고 리부트되는 시리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되게 흥미로워요. 그 윌 스미스 아들이 연기도 되게 잘해요. 너무 또렷또렷하고 귀엽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한 번도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곳을 대거 허가 받아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맞아. 그 영화 보면 중국의 이제 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만리장성 꼭대기에서 막 쑥 이러면 수련을 하고 거기 있고. 그리고 자금성 고지대 있는 금보살이라는 지역 거기 뭐 예전에 우리 소설 무협 소설의 전진교 사원 같은 이런 분위기가 등장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 그 스토리적으로도 약간 모난 게 없고요. 약간 크게 흠잡을 게 없는 궁금하다. 되게 가족들이 함께 보면 좋은 영화라서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베스트 키드 추천을 들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작품성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아니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왜- 왜 들고 오셨을지.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아 맞아. 아 오리지널이구나. 오리지널이더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배급되고 있는 보스 프린세스 네. 라는 작품이고요. 원제는 극도 천금. 극도가 야쿠자라는 뜻이고 네. 극단적인 길. 아. 천금은 금지옥역 같이 천금이나 되는 아주 고귀한 소중한 프린세스 나의 이런 건가? 영예. 음. 예전에 박근혜를 영예라고 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이름이 영예인 줄 알았어요. 아. 영예라는 거는 이제 높은 분 따님을 아.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제목이 좀 살벌한데 트라이어드 프린세스, 삼합회 프라이즈. 상업회 딸인 건 맞죠. 그렇죠. 삼합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짜 무서운 애들이. 그니까요.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애들인데. 무관도에 등장한 그 삼합회가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죠. 들어오죠. 근데 아무튼 대만에서는 좀 이제 삼합회에 대한 감정이 좀 긍정적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진짜? 네. 몰랐네. 그래서 이제 홍콩 영화를 안 보나 그 사람? 삼합회 무슨 보스가 돌아가시면 아. 대만에서 장례 지르고. 우와, 네. 신기하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튼 대만에서 제작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서 6부작 드라마 시리즈고요. 장르는 로코입니다. 로코. 예, 주인공이 류이호라는 배우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뭐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류이호가 잘생겼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어. 그 미소년 오. 스타일의 잘생기셨네. 잘생겼어요. 아 진짜 저는 이거 오늘 추천해 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앞에 1화를 살짝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잘생겼어. 그리고 그 주인공 라이벌 역할로 진옌빈이라는 그 역할이 나오는데 그 조은영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이분도 좀 기가 막히게 잘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과 중화권은 다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중국 드라마, 중국 영화가 아니라 중화권 드라마, 그렇죠, 그렇죠. 중화권 영화고 자본주의 묻은 중화권을 좋아해요. 제가. 아. 이게 자본주의 묻은 중화권이다. 아. 그래서 잘생겼어요. 그리고 배경도 진짜 대만이 잘생겼어. 그 안에서 보이는 풍경들도 되게 익숙해요. 한국 같고 주인공 그 여주 친구가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편의점 풍경이 완전 한국이랑 똑같아요. 예. 그 뭐 여주는 이제 유여가라는 배우인데 그 스토리는 조금 진부합니다. 그 대만의 삼합회 보스 외동딸이 여주인데요.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 유언이 몇 살 되기 전에 결혼시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아버지인 이제 육합회 보스는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금룡회라는 또 삼합회 조직이 있는데 여기 후계자가 이제 진옌빈, 조은영, 잘생긴 얘랑 결혼해라. 근데 난 정략 결혼 싫다고 평소 팬인 이제 쉬양이라는 그 대만 톱스타 배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류이호라는 아까 말씀드린 배우로 남주가 하는 배역이고 거기 연예기획사 소속의 어떤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쉬양이라는 배우와 얽히면서 이제 사랑이 막 싹트게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막 숨겨진 과거가 나오면서 막 예, 그런 거죠. 아, 끝까지 다 봤어요 한치는? 전 다 봤죠. 보디가드면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합니다. 여주가. 개멋있겠다. 여주가 싸움을 아빠가 잘하고 가르쳐줬나?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그 어제 사실 1화를 앞부분만 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남자 배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그다음에 여자 배우가 진짜 그 거기서 엄청 보스의 프린세스처럼 나와요. 정말 싸움 막 팍 하고 이제까지 사귄 남자친구들이 다 바람 펴서 끝났던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 응징해. 아 그들을 찾아가서 응징했어. 그냥 막 다리에서 떨어뜨리고 막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준의 그 응징이죠. 엄청 응징해. 아니, 죽이진 않고 그냥 죽이는 거의 거예요? 죽인 네. 거야. 실제 삼합회였으면 죽였지. 다리에서 생매장 물로 시켜. 떨어뜨려요. 잘해서 떨어뜨리니까 그러네. 죽어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돌아가셨네. 근데 그 끝까지 못 봤는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떤 사랑이 시작되는지 이야기들이 어떤 재미가 있을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더 막장이 됩니다. 점점 더 막장이 되는데 저희가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대만 막장 로코물. 네, 볼만합니다. 딱 6부작이고 음. 길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이게 더빙이 돼 있어요. 아. 네, 더빙이 돼 한국어 있는데 더빙? 한국어 더빙인데 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그 대만 거 중에 최초 더빙 아. 작이에요. 그래서
더빙 넷플릭스 더빙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저. 애니메이션만 뭐 있겠거니 저는 했었는데. 알았어요.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더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근데 더빙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맞아.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맞아, 네. 맞아. 나 더빙 거른다. 자막 왜 지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빙이 어색할 수 있죠. 근데 번역의 질은 더빙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 맞아. 거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자막은 자막 제작하시는 분이랑 실제로 자막을 납품받아서 검수하시는 분이랑 두 분만 확인해요. 더빙은 대본 쓰시는 분이랑 더빙 PD랑 납품 받으시는 분이랑 배우들. 엔지니어들이랑 각 배우들 편당 10명이면 10명이 봐요. 보는 사람 수가 다릅니다.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한국 정서에 맞게끔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더빙이 음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한국 더빙 기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대충 만들지 않거든요. 재밌겠다. 우리 옛날에는 다 더빙으로 외워봤는데 어느 순간 더빙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예전에 뭐 엑스파일 이런 거는 더빙으로 봐야 이게 재밌지.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옛날 판관 포청천 생각이 중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 하면 거기에서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겠네. 같은 검은 머리 검은 눈 비슷하게 사람이 생겼으니까. 한국어를 하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 같아요. 아침 드라마. 집이 잘 그랬구나. 되겠는데? 궁금하다. 네. 그러게. 봐봐야지. 결론은 그겁니다. 더빙으로 보는 좀 거. 한번 봐보시고 괜찮다. 넷플릭스가 더빙의 어떤 대단한 플랫폼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웬만한 많이 전 세계 본다더라고요. 컨텐츠가 다 미국 영어로 더빙이 돼 있고 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더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음. 일본 사람들도 자막 잘 안 보더라고. 예, 그래서 제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일본 TV 틀면 외국 영화들 다 일본어로 더빙해서 방영하고 최근에도 그 넷플릭스에 보면 한국어 더빙이 안 돼 있는 작품들이 허다한데 일본어 더빙은 다 있어. 이 미드 영드 이런 거. 실사물 중에 이렇게 좀 더빙이 잘 된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더빙으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그렇네요. 같네요. 새로운 몰랐던 사실이다. 부분이다. 네. 시즌 1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어지는- 여운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내가 투자 받으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는 아. 감독의 어떤 다잉 메시지 같은. 투자주 부탁드립니다. 네, 피해 혈서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보스 프린세스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혹시 장기도 보셨어요? 아, 아, 그럼요. 네, 예전에 학원 다닐 때 전안 더봤어요.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아니요, 이 친구 빼곤 다 더 본 것 같은데요. 네. 장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거 잡는 거 아닌가 장기가? 맞아. 네. 장군. 네, 장군. 예, 아 이게 전문 용어 나오네요. 장군. 알까기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알까기 하면 잘 되잖아요. 맞아. 아시다시피 장기는 그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이제 게임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선편을 잡는 빨간색으로 이제 한자가 쓰여진 이런 진영이 그 한나라고. 아, 빨간색이 예. 한나라.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초나라인데요. 초안지 자체가 워낙 유명한 전쟁이어서 삼국지 매니아가 많듯이 초안지 매니아도 엄청 많거든요. 영상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찾은 초안지 영웅의 부활. 꼭 뭔가 부제를 붙여요. 제목이 전설의 되게- 시작. 영웅의 부활. 근데 이 제목은 실제 원래 원작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제목들이 원래 원작 제목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제는 왕의 성현, 성대한 연회라는 의미의 왕의 성현이라는 제목이고 그게 운치가 더 있죠. 그렇네. 왕의 성현이라는 제목을 영웅의 부활로 바꿨으니 대박 망했죠. 이 영화가. 영웅의 부활. 그래서 아시다시피 왕의 성현이라는 것은 이 홍문현이라는 그 장소, 홍문현이라는 어떤 이런 회동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문현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예. 제 표정을 보셨나요? 이 홍문현이 되게 재미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예전에 항오가 그 대단한 이런 귀족 출신의 영웅입니다.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딱 해야 전투 한 번에서 패하고 천하를 뺏겼거든요. 유방은 모든 전쟁에서 다
그 지고 마지막 전투에서 이겨서 천하를 먹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역시 있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는. 초한제 배경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군웅들이 할거하면서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싸우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진나라 수도가 그 함양입니다. 이 함양을 둘러싸고 항우와 유방이 쟁탈전을 벌이다가 유방이 먼저 그 함양에 도착해가지고 그 수도에 들어가요. 그거에 이제 항우가 분노해가지고 20만 대군을 몰고 들어가가지고 유방을 윽박지르면서 유방이 이제 쫄아가지고 사죄하러 오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연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항우의 이제 측근들이 유방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방이 그때 완전 요행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때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유방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곳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문현 장면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영화는 이제 그게 그 주된 주제인가요? 이 주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런 과거를 유방이 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말년의 유방이. 그래서 뭐 유방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아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년에야 자기 자신을 겨우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젊었을 때는 원래 건달 출신이거든요. 아주 가난한 이런 농민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살았을 때는 자기의 삶은 우물 안의 물과 같은 것이라고 느꼈던 이게 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물 안의 물과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어떤 이런 삶이었지만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는데 진나라 도읍에 오고 나서 이 휘황찬란한 어떤 이런 그 위강들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런 넓은 바다와 같은 깊은 욕망을 그제서야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회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영화인 게요. 왜요? 매우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슬로모션 많이 저는 나오고. 영화를 봤었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내용이 초한지를 잘 모르거나 중국 역사를 잘 모르면 좀 불친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예. 앞에 이 항우나 유방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략돼 있고 너무 심리 묘사에 되게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특히 홍문현 그 씬이 되게 저는 압도적이긴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게 엄청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항우가 어쨌든 유방을 조금 약간 그러니까 벌 주려고 하는 자리에서 유방은 되게 쫄아 있는 상황에서 되게 석고대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막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되게 위협하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시간에 되게 위협당하는 느낌 이런 게 되게 묘사가 잘 돼 있어서 좋은데 다만 이게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뭔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배경 지식이 아예 없으면 초반에 좀 생략이 많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창만님은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셨던. 없었어요. 저는 다 보고 난 뒤에 게다가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이런 옛날 시대극이 어려운 게 분장을 되게 많이 해서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 초반 몇 분을 진짜 헤맸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배우들이 다 엄청 잘생긴 중화권의 근데 또 비슷하게 남자 생겼어요. 배우. 예, 맞습니다.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항우와 유방과 한신 배우가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한신 배우는 아시다시피 와우장룡에 나온 그 장첸. 장첸. 근데 이제 장첸은 알지. 예, 한신 그 유방과 항우 배우도 엄청 잘생긴 전형적인 뭐 장동건과의 얼굴인데 네, 맞아요. 유방이 그러니까 장동건과. 얼굴이 구분이 안 잘 가요. 되는 거야. 반응을 보니까 볼만하네요. 선생님이 내용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라 배우를 그럼요, 당연하죠. 초반에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중화권에 내노라 하는 잘생긴 네. 배우들이 총집합한 드라마다, 영화다. 연출이 좀 연극적이고요. 맞아. 심리 연극 느낌, 모노드라마적인 아. 이런 자기 독백이 많고 회고신들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신 이제 뭐 복식이나 어떤 건물이나 전쟁신에 대한 고증이 매우 뛰어나서 이게 뭔가 예술적으로 매우 공들였다. 근데 이제 장르적인 이런 통쾌함 있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맞아, 전쟁신이나 서로 죽고 죽일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부딪히는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이런 요소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초한지가 워낙 유명한 전쟁이고 수도 없이 드라마 영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미 스펙타클을 위주로 한 작품으로 워낙 넘치게 많고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중화권 사람들은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예전에 춘향전이나 뭐 심청가나 춘향가 같은 판소리도 우리가 다 내용 알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네, 만들잖아요. 콘텐츠가. 네.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더 이렇게 세련된 어떤 이런 예술적 이런 연출을 통해서 어떤 쓸쓸한 비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운치 있게 고아한 어떤 느낌으로 연출하는 데 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어떤 인생의 어떤 허망함, 이 권력이라는 것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우리를 이렇게 와해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 우리가 중화권 콘텐츠를 볼 때 어떤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왕자의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를 보면 이게 너무 잘 찍은 거야. 그 어떤 이런 분위기나 그 복식이나 어떤 이런 연출이나 조명이나 촬영 이런 게 거의 왕자의 게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예전에 HBO 드라마 중에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잘 만들었는데 동시대 아닙니까 로마랑. 그 이 컨텐츠 이 초한지 영웅의 부활 같은 작품은 정말 대단한 이런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 촬영이나 영상이. 또 좀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중화권 컨텐츠도 잘 모르고 무협 컨텐츠나 이런 걸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싸우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스펙타클한 액션? 들이 많은 콘텐츠로 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심리 묘사를 되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그리고 거기에 여치라고 그 유방의 부인, 유방 이제 여황우라는 여태우라는 그 유방의 부인 캐릭터도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유방 사후에 여우가 대단한 어떤 이런 그 끔찍한 이런 짓들을 이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역사적으로. 배우가 되게 원래 엄청 아름다운 배우인데 거기 내에서 그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방 옆에서 사명스러워지는 얼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분장으로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인터뷰하기를 분장을 나중에는 아예 못 지우고 그냥 생활해야 될 정도로 그 유지를 했었어야 됐대요. 되게 노안에 약간 뭔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 그런 걸 다 분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그 배우인데 신기했어요. 그런 거. 유방은 좀 찌질한 어떤 캐릭터라면 항우는 정말 호방하고 대륙적인 남성적인 이런 영웅의 전형적인 이런 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해아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한 그 해아 전투에서 죽고 패하고 나서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의 충격에 이제 여기서 같이 동반자살 하거든요. 그 자기가 사랑했던 우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민이라는 우이라는 여성이랑. 그래서 그때 부른 이제 해아가가 되게 유명한 이런 장면이고 그 사면초가 안에서 결국 동반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너무 비감한 어떤 이런 유명한 장면이라 재밌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근데 이 그 야부쌤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그 SBS 드라마 중에 셀러리맨 초한지라는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초한지를 몰랐지만 그 드라마 되게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거기에 어떤 큰 대결 구도나 사자성어 같은 걸 다 따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려원 씨가 거기서 주역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백여치고 이범수 씨가 유방이고 정겨운 씨가 항우, 네, 최항우라는 이름이고 거기에서도 어떤 대기업의 그런 암투와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좋아하나 보다.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홍수연 씨가 차우이로 나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차용을 한 것 같아서. 그럴싸하네요. 대기업은 뭐 그 항우 진영을 가리킬 테고 그래서 그런 유방 진영은 이제 되게 초라했으니까 그런 아주 초라했던 이런 유방군이 이제 항우라는 거대한 이런 그 휘하에 있었어요. 원래 유방은 항우 휘하에 있다가 이른바 천하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좀 통쾌하고 드라마틱하긴 하죠. 서사적으로도. 먼저 이 초한지를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현대화했구나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셀러리맨 초한지는 왓챠랑 넷플릭스에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전쟁을 이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컨텐츠가 현대인들에게는 이른바 처세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그런 셀러리맨 초안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나 연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활용해 볼 만한 다양한 어떤 전략 전술. 꼬우면 나가서 하나 차려라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뭐 무슨 이런 뭐 손자병법 같은 텍스트를 우리가 현대의 어떤 정치나 일상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 변주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웅의 부활. 네, 영웅의 그 부활을 여기서 지금 부대로 추천- 붙인 영웅의 부활은 그러면 누구 영웅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유방이라 하기도 약간 그렇죠.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잘못된- 배급사에서 이제 뭐 그럴싸하게 붙이려고 사실 초안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배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모르네. 내부에 안 튄 것 같아. 그 영웅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재미없게 뭔가 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요-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한국 배급사의 오래된 관행이잖아요. 음. 사부 영춘콘 마스터 막 이게 음. 부제를 이상하게 좀 이런 게 붙여서. 좀 스타워즈처럼 촌스럽죠. 잘못 부제를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야부쌤이 추천해주시는 넷플릭스의 그 초안지 영웅의 부활을 들어봤고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첫 그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네, 콜라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주아인마는 보통 남자 셋이서 하는 방송이어서 여기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요. 이렇게 아무래도 섞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좋지 들고요. 아니한가. 그리고 제가 저희 무협토크 주아인마도 관심 가져주시면 나중에 언젠가 이제 저희 콜라보니까 네네.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아플릭스 영업을 또 해주시면 음.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남자 셋이서 하는데 남자들이 원래 말이 많아요. 끊기가 힘든데 네. 와서 좀 끊어주시고. 네네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 쪽에 오신 거고 저희도 조만간 주아인마 쪽으로 또 갈 예정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주아인마 채널에 올라갈 아플릭스 제작진들의 목소리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봬요. 하나, 둘, 셋. 두둥.